안녕하세요. 정책자금과 절세 전략 짜는 세무사 정식한입니다. 창업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찾아보시고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막상 해보시면 사업자 등록 그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은 정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상호, 사업장 주소지, 업종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망하세요. 망한다니 뭐가 망하는 걸까요? 바로 세금 폭탄을 맞으실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을 맞으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큰 기회를 놓치신 건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아직 매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혼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이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근데 기존의 사업을 해 오시던 분들, 특히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오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 예를 들면 연간 한 4, 5천 정도 종부세를 내시는 그런 분들이 기존 사업장에다가 추가로 사업장을 내시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그 구조를 설계하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흔히 이런 걸 사업자 세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자 세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럼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세팅,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조세 감면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대상이 바로 창업기업인데요.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요것만 잘 맞으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세금을 5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혼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금을 100% 내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걸 놓쳤다는 것들을 모르세요, 그냥.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는데 놓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세금을 절반만 내고 또는 하나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컨설팅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항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상호나 사업장 주소, 업종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내용에 맞춰서 정하시고 사업자 등록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 꼭 대표님 앞으로 사업자를 내셔야 될까요? 배우자분이나 뭐 자녀분 또는 동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분 앞으로 사업자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분의 과거 사업 이력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이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창업이 안 될 수도 있죠. 특히 이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일반 창업기업이냐 또는 청년 창업기업이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년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00%의 세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표님, 사업장 주소를 꼭 거기에 하셔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쭤봐요. 주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창업 감면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창업 감면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가밀업자권요 외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감면이 안 돼요. 다만 창업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가밀업자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50% 감면이 돼요. 이렇게 사업장 주소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등록 처음에 내실 때, 내가 일하기 편한 장소에다가 주소지를 선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꼭 그 위치에서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유연하게 사업장을 세팅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는 사업장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만 가셔도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런 세금 감면 혜택들이 굉장히 높다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 거리를 두고 내가 사업장을 세팅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당연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장 세금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구조를 세팅해야 되는데, 주소를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주소도 꼭 검토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요즘에는 실질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사무실 같은 거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역에다가 사업자 등록만 내고 거기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실질 사업장이 거기 있는 걸로 보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감면을 받은 그런 금액을 추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요건만 맞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사업장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세 구조를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업종인데요. 창업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종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해당 업종이 감면 업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창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그 업종이 들어가 있었느냐 아니면 추후에 나중에 들어왔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거에 따라서 창업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업종 중에 도소매가 있습니다. 유통업이 있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이 아니에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소매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면 그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의류 도소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시는 업을 하는데 요즘에 옷을 뭐꼭 매장에서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매출을 좀 내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업종을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도소매 유통으로 냈다가 그 이후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창업으로 봐주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초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의 확장, 뭐 추가로 볼 수가 있어서 창업이 아닌 게 돼요. 근데 이런 순서들을 고려하면서 업종 세팅하는 게 아니시죠.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의류 도소매 오프라인 매출이 많냐, 온라인 매출이 많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주업종이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갭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걸 분리시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감면을 했을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뭔가 조사관과 우리가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애초에 그냥 분리해서 없애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 만약에 의류 도소매와 전자상거래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한 사업자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의 사업장을 그냥 마련을 해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아예 사업장을 분리시키고 별도의 사업자로 내시는 게 감면에 훨씬 유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살펴봤었던 사업자 세팅,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놓치면 후회하시는 그런 포인트들 정리해 봤는데요. 3가지였죠. 첫 번째는 누구 앞으로 사업자를 낼 거냐, 두 번째는 주소지를 어디에다 할 거냐, 꼭 거기에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할 수도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검토해 봤었던 게 업종입니다. 이게 감면 업종이 맞는지, 감면 업종이 맞다면 최초부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넣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업종 말고 다른 업종들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같이 들어갈지, 또는 사업자를 아예 분리해서 감면 받을 수 업종을 별도의 사업자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더 많죠. 뭐 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주주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자본금을 어떻게 세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보면 절세 구조를 세팅하는 그 최초의 단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을 한번 하시면 그 이후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그 이후에 뭘 변경한다고 해서 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이제 막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이나 자문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을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내용들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으시거나 연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